지금 이제 사망한 권익위 국장에 대한 순직 인정 절차가 시작됐습니까? 예, 시작했습니다. 시작됐습니까? 예. 그럼 유족들이 예, 순직- 권익위에 예. 청구를 했고, 예, 예, 그렇죠. 청구를 했습니다. 그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? 그다음에는 저희가 관련 자료를 수집해서 인사혁신처를 일단 이건 인사혁신처와 아마 그 이후에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에서 심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예, 저기 띄워놓은 자료를 보세요. 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이제 유족이겠죠.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에 사망 경위 조사서를 작성 첨부해서 공단으로 이송하도록 돼 있습니다. 그리고 나서 인사척하고 이제 이러는 건데, 자, 그러면 사망 경위 조사서가 권익위가 그렇게 안 하겠다고 하는 진상규명과 어떻게 다? 파악을 못 자, 하고 그러면 있는데요. 아까 그 저기 저 운영지원과장님 잠깐 앞으로 와보세요. 자, 그쪽으로 오세요. 그쪽으로. 네, 이쪽으로 오세요. 예. 아니 그 마주 보게. 그 마이크 잘 세우고. 예. 여기서 얘기하는 사망 경위 조사서라 하면 네. 그 사망에 이르게 된 네. 여러 가지 구체적이고 또 직접적이고 혹은 간접적이고 네. 또 정황상 여러 가지 경위들을 다 포괄적으로 조사하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?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양식상에 나와 있는 워딩으로 말씀을 드리면요. 상병경위라는 걸 작성하는 코너가 있습니다. 경위. 예. 네. 거기에 써 있는 그 작성 양식에는 일시 장소 발생 원인 상황 및 상병 발생 후 뭐 즉시 내원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등을 육하 원칙에 따라 기재한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건 아마 이제 그 질병 뭐 상병 아마 이런 것일 거고요. 네. 거기도 보면 네. 그 뭐 질병 상병에 이르게 된 경위를 네. 조사해서 파악해서 그 기재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? 예, 개요로. 그렇지 않습니까? 예. 그리고 이 건의 경우에는 이게 무슨 저 상해나 질병이 아니지 않습니까?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질병을 언제 인식하고 진단을 받았냐 문제가 아니고 그 스트레스가 왜 발생했는지 경위조사 가장 중요한 거예요.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? 일단 하는 과정에서 뭐 스트레스가 어디서 발생됐는지를 나오게 될 수는 있는데요. 이제 그 스트레스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진행을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아니 같습니다. 그러니까요. 그 유족들이 그렇게 요청하시는 것처럼 순직 인정을 받으려면 사망 경위 조사서가 구체적으로 또 그것을 검증하는 검증기관, 공단이나 인사혁신처가 그것을 받아들일 만큼의 충분한 근거와 사실관계를 가지고 경위조사서가 첨부돼야 되지 않겠습니까? 보통 질병이나 상해의 경우에는 사고가 나면 언제 사고가 났다, 진단을 어떻게 받았다라는 게 명백히 딱딱 떨어지잖아요. 근데 이거는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훨씬 더 이 경위조사서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? 중요하다고는 생각해서 그렇죠. 예. 최선을 다해서 예. 작성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그래서 들어가시고요. 위원장님. 순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도 사망경위 조사서를 정말로 제대로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걸 제대로 작성하려면 진상규명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순직과 진상규명을 분리한다?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, 자,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서 사망경위 조사서가 충실히 작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, 아까 뭐 그래서 사무처장도 교체하고 뭐 제3의 기관에다 의뢰한 말씀을 하셨는데, 자,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할게요. 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그 종결 처리를 함에 있어서 권익위원 일부 중에서 상당히 반대 의견을 내신 분들이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. 예, 정말로 뭐, 제대로 하려면 예, 제3의 기관에 의뢰하지 마시고 내부에서 예. 그렇게 반대했던 위원으로 하여금 요 진상규명위원장을 맡겨서 그분이 철저히 조사할 수 있도록 해야 권익위 내부의 상황도 잘 알고 그 또 사망하신 국장에 대한 이해도 있는 분이 되니까 그게 훨씬 더 제가 보기엔 객관적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. 그렇게 하십시오. 예. 자, 그리고 그 보훈부에 질의하겠습니다. 아까 우리 보훈부 장관 말씀을 하실 때 3명, 3인을 추천을 했는데 3배수로 추천을 했는데 순위는 기재가 안 돼 있어요. 그죠? 네. 그런데 이제 다른 통로로 1등인 것을 알았다.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. 다른 통로가 아니라 임추위와 관련된 해당 부대에서 가장 높은 점수에 예. 대한 자, 거를 알려줬습니다. 자, 우리가 그 인추위에서 추천을 할 때는 점수를 기재합니다만 그 점수를 배제하고 보고하는 이유가 있어요.
그 인사를 제청하는 제청권자가 여러 가지 다양한 판단을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는 거예요. 자, 그럼 제가 여쭐게요. 자, 인추위에 관련 자료들을 통보받은 거를 제외하고 대통령실이나 다른 데서 전화 받은 거 없습니까? 임취 관련되는 과정에서만 아니, 보고를 대통령실에서 받았습니다. 연락 받은 거 없어요? 특별한 연락 받은 적 없습니다. 특별한 연락이 없었습니까? 없었습니까? 없었습니다. 없었습니까? 그건 나중에 확인해 보면 될 거예요. 연락을 한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 말씀 드리는 거고. 자, 그리고 지금 광복회 정치 활동인데 권익위 원장님, 그 정치 활동은 국민 권익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. 정치 활동의 자유라는 거는 그렇지 않습니까? 그렇잖아요. 뭐 국민의 권익과 관련된다면 그렇죠. 그럴 수도 자, 있겠습니다. 그런데 예. 광복회가 그 독립 정신과 관련해서 독립투쟁을 폄훼하고 곡해하고 왜곡하는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의견을 내는 것이 어떻게 정치 활동입니까? 고유 목적 활동이지? 지금 보훈부 장관님 아까 그 질의 과정 속에서 있었습니다만 이거는 정치 활동으로 볼 게 아니라 광복회의 고유 목적 활동인 거예요. 그러면 독립 정신을 폄훼하려고 하는 그 시도에 대해서 그것이 정부건 민간이건 언론이건 광복회가 침묵해야 합니까? 거듭 말씀을 드리는데 국가보훈부의 역할은요. 대한민국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문제 야기시키는 역할을 안 합니다. 모든 관련 부서와 모든 해당되는 사람들은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해야 하고 저는 또 국가보훈부는 그 역할에 충실하고자 합니다. 충실하기는 했는데요. 광복회의 고유 목적 활동을 지원하고 응원하지는 못할 먼저 그걸 왜 정치 활동으로 이걸 틀어놨습니까? 정치 활동에 이르려면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지지 선언을 하거나 이 정도 돼야 무슨 정치 활동을 하는 거지. 고유 목적 활동을 하는 걸 가지고 정치 활동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? 자, 수고했습니다.